자, 우리 69쪽이에요. 인문예술 3강입니다. 세 번째고요. 우리 회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얼핏 봤을 때도. 그럼 69쪽에 첫 번째 지문 단락 볼게요. 1번 단락. 얘들아, 단락을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를 하는 이유는 나중에 다시 확인할 때 빨리빨리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야. 밑줄 치는 이유도 잠깐 메모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했어. 제대로 보는 연습을, 제대로 읽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자, 1번 지문, 1번 단락. 르네상스 이후 수백 년 동안 서양 미술에서는 회화를 자연을 비추는 거울에 비유하며 사실적 재현을 회화의 근본으로 간주하였대. 자, 그럼 여기에서 이야기했어. 회화를 자, 르네상스 이전에는 이후 수백 년 동안. 르네상스가 뭐야? 기본 배경 지식, 인간 중심 이야기했을 때 사실 중심 이야기하는 거잖아. 자, 그럼 여기 중세는 신의 시대였다면 르네상스가 인간으로 다시 회귀했을 때지. 자, 그럼 그때 이후로는 회화는 뭐라고 생각했대? 자연을 있는 그대로 거울로 비추는 것에 이야기했대. 그래서 사실적 재현을 중요하게 생각했대. 사실적 재현. 그랬는데 자, 그러나 나왔어. 자, 그럼 그러나라는 거 나오면 항상 그 뒤가 좀 포인트가 되므로 유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그러나 뒤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 자, 그러나 19세기가 되면서 자, 19세기가 되면서 카메라가 등장하고 사진의 재현 능력이 회화를 압도하게 되면서 회화의 목적도 바뀌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세 번째 줄, 재현을 넘어서 줄 칩니다. 인간의 시각적 경험을 표현하는 것으로 재설정되었대. 재설정되었어. 그게 중요한 거야. 어떻게 되었는데 19세기에 카메라가 이미 있는 그대로 사실적인 걸 다 담당하게 되면서 사실적인 묘사보다는 뭐를 하게 되었다? 셋째 줄, 우리 밑줄 쳤던 거 뭐? 인간의 뭐? 시각적 뭐요? 경험. 그럼 우리가 왜 눈으로 보는 거하고 카메라로 나오는 거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시각적 경험을 표현하는 것. 이것이 뭐의 목적이야? 회화의 목적이야.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계속 읽겠습니다. 세제 쪽 끝에 인간의 시각적 경험을 통한 뭐요? 또 밑줄 시각적 경험이라는 건 뭐래요?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밑줄 주관성 표현 이게 강조된 거래. 주관성이 표현된 것이 강조되면서 물체의 형태 재현을 중시하는 구상회화가 되색하고 이거 없어졌대. 뭐가 등장할 수 있었대? 추상회화가 등장했대. 밑줄 주관성 되면서 추상적인 것이 추상 밑줄 등장하게 되었어. 모더니즘 예술로 분류되는 1920에서 30년대의 초현실주의. 여기에서 다 시작됐다는 얘기야. 20, 30 초현실주의. 그 다음에 50년에 뭐요? 팝아트도 자 여기에서 다 나올 수 있게 된 거야. 자, 식물과 똑같게 그리는 정교한 기법의 구상회화를 극복해낸 실천적 미술 운동으로 평가되며 각광을 받았다. 자, 근데 그러나 또 나왔네. 그럼 그 뒤도 중요한 거지. 이러한 변화의 추세에도 정작 회화를 감상하는 회화는 이렇게 막 바뀌었어. 그런데 누구는 대중. 얘들은 뭐 하는 거야? 감상하는 애들은 뭐를 선호했대? 정교하게 그리는 거 더 선호했대. 여기 특이하니까 밑줄이지. 목적과 그 감상하는 애들이 서로 달랐다는 얘기야. 밑줄 정교하게 대상을 묘사하는 구상회화를 여전히 뭐해? 선호했대. 누가? 대중들은. 됐어? 자, 일부 작가들도 추상회화는 작가들의 사유놀이에 불과하다며 기억 표시되어 있잖아. 그럼 여기는 잘 봐야 되는 거지. 기억 사람들은 뭘 이야기했다는 얘기야? 추상회화는 작가들의 사유놀이에 불과하대. 그러면 추상회화 이런 애들을 비판했다는 얘기야. 별로 안 좋아했어? 구상회화를 좋아했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됐어요? 자, 그럼 계속 이어서 봅니다. 구상회화로 회귀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었대. 구상회화가 뭔데? 묘사 잘하는 거. 있는 그대로 그리는 거. 1960년대 후반에 등장한 포토리얼리즘이라는 게 생겼대. 그러면 그 기억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해당하는 거야?
리얼리즘 선생님 쓰고 있었어. 포토리얼리즘이라는 게 여기에 해당하는 거야. 됐지? 구상회화를 지향했대. 자, 그럼 두 번째 문단 갑니다. 자, 2번 문단. 얘들아, 선생님 이렇게 막 지우고 그리고 쓰고 설명하고 하는데도 다 하는데 크게 20분 이렇게 걸리잖아. 그럼 너희는 이거 그냥 쭉 읽어 나가면 제대로만 읽는다면 15분 안에 다 가능해요. 그죠? 자, 두 번째 문단 봅니다. 포토리얼리즘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사진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포토리얼리즘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래. 포토리얼리즘. 이름처럼 어떻게 리얼하게 그린다라는 거겠지. 인상주의자 모네가 나는 눈일 뿐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많은 예술가들이 인간의 눈에 의존하여 눈 밑줄, 자, 눈에 의존하여 작품을 완성하는데 반해서 그러면 눈에 의존하는 것과 달리 포토리얼리즘은 눈이 아니라 뭐를 한다라는 얘기야. 눈이 아니고 뭐를 이용한데 셋째 줄 끝에 실제로 보면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사진을 보면서 아 얘들은 이게 특징이야. 밑줄 사진을 보면서 밑줄 하셨죠? 자, 그림을 그리거나 프로젝터로 이미지를 캔버스에 직접 투사해서 그 위에 그림을 그리는 거야. 자, 그래서 포토리얼리스트들은 클로즈업 밑줄. 자, 왜 요거를 이 기법을 잘 하니까. 자, 얘들의 특징은 다시 첫 번째. 사진 보거나 클로즈업 한대. 요거 클로즈업 밑줄 하셨죠? 그 사진 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이를 통해서 일상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물체의 특성을 탐구하도록 하고 일상적이고 평범한 소재에 줄 쳐볼까요? 특별한 의미 부여한대. 아, 클로즈업을 통해서 뭐를 한대? 물체 탐구하고 그 다음에 특별한 의미 부여했어. 자, 그 다음 뿐만 아니라 그래서 뭐 자동차, 건 판매기, 구두와 같은 물건뿐만 아니라 뭐도 사람의 얼굴이나 특정 신체 부위의 물성에 대해 줄칠까요? 분석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분석적으로 뭐 어느 부분을 되게 자세하게 본다는 거겠죠. 인식하게 됩니다. 미국의 화가이자 사진작가인 클로스는 이름조차도 클로스야. 자, 이 사람은 얼굴을 클로즈업한 사진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머리카락, 모공, 솜털, 미세한 주름 등을 적나라하게 표현해서 사람의 얼굴을 마치 낯선 세계의 사물처럼 하더래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 예로 클로스라는 사람도 이야기를 해줬어. 자, 그래서 그는 니은 되어 있죠? 자, 그럼 니은 잘 보셔야겠죠? 그가 누군데? 클로스라는 사람. 그는 자, 니은 사람의 얼굴을 클로즈업하여 그린 그림을 초상화가 아니라 뭐라고 부르더래? 사람 얼굴 그려져 있는 것을 헤드, 머리라고 그냥 부르고 디귿 사진은 한 편의 시처럼 신비로움을 자극한다라고 이야기하더래. 신비로움 자극한다라고 이야기했대. 자, 그 다음 3번 단락입니다. 자, 그럼 포토리얼리즘 하는 포토리얼리스트들은 사진을 이용해 그리는 그림이 과연 예술작품이냐는 반문에 대해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야, 사진 보고 그리는데 그게 진짜 예술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한대? 리얼리즘의 완성은. 자, 사진이 아니라 줄 치세요. 리얼리즘의 완성은 누가 하는 거야? 인간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누구래? 포토리얼리즘 사람들이래. 밑줄 치셨죠? 그 다음 셋째 줄 계속 읽을게요. 화가가 사진을 참조한다고 할지라도 사진은 무엇일 뿐? 사진은 뭐 할 뿐이야? 참조만 할 뿐이야. 선, 공간, 움직임 등에 대해 분석하고 줄치세요. 그 인간의 몫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직접 분석하고 표현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화가. 밑줄 화가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며 화가의 창조적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포토리얼리스트인 누구요? 블랙웰이라는 사람이 나왔네요. 자, 그럼 이번엔 또 다른 사람이에요. 블랙웰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나는 사진가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했대. 자, 이거 리을이죠. 이 사람 왜 이렇게 이야기하겠어?
나는 사진가가 아니고 화가입니다. 왜? 분석하고 표현은 내가 했기 때문이야. 그 이야기 하려는 거겠죠. 자, 그다음에 에스테스는 자, 그다음 미음이에요. 자, 에스테스. 자, 이 사람은 미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그림을 그릴 때 가보지 않은 장소를 찍은 사진은 결코 이용하지 않는다. 즉 자신의 경험, 자신이 직접 본 것으로만 한다라는 거겠지. 즉 가보지 않은 것은 그리지 않는데 이 말은 사진으로 다른 사람이 나는 안 가봤지만 다른 사람이 찍어왔어. 그려주세요. 안 한다는 안 그린다는 얘기야. 이건 뭐야? 자기의 몫이 인간의 몫이 반드시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한 거죠. 자, 실제로 계속 읽습니다. 포토리얼리스트들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모사하지 않고 뭐를 하기 때문에요. 자, 줄 치세요. 변형해요. 있는 그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변형하고요. 재구성해요. 변형하고요. 재구성합니다. 에스테스는 전통 회화의 리얼리즘에서 추구하였던 원근법을 활용하지만 각도를 달리해요. 각도 달리해요. 누가요? 에스테스라는 사람은 각도 달리 해요. 자, 그래서 다시점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회화의 비현실적인 세상을 표현해내고요. 인간의 시야로 한눈에 파악할 수 없는 장면까지 한 폭에 담아서 특별한 장면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준대. 얘들아, 나는 어떤 건지 머릿속에는 안 그려져, 사실은. 이게 어떤 그림인지. 그렇지만 문제는 풀 수 있어. 아, 그냥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그냥, 아, 그냥 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구나. 다시점을 썼구나. 그냥 있는 그대로 사진처럼 또 그리는 건 아니구나. 이것만 생각하시고 4번 단락할게요. 포토 리얼리스트들은 카메라나 프로젝터와 같은 뭐를 했어요? 기술 장비를 뭐 했대요? 도입했대요. 체크. 줄 치세요. 그들이 과학기술 문명이나 현대산업사회 찬미는 아니에요. 도입은 했지만 기술이 정말 짱이에요. 그 이야기 한 건 아니라고. X. 그들은 포토리얼리즘 작품을 통해서 도시의 모습을 조명하면서 문명화된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줄칩니다. 무엇을 표현하고 싶었어? 무엇을? 평범한 인간의 모습. 막 뭐 기술 장비, 뭐 과학이 좋아 이런 이야기 하려던 게 아니었다고. 포토리얼리스트들은 도시와 사람들의 모습을 정치적, 사회적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고, 그러면 얘들아, 않고라고 했으니까 정치적 X, 사회적 X예요. 그쵸? 이런 말 나오면 얘들의 특징이 아니란 거야. 사회와 사람들의 일상적 모습에만, 평범한 거, 그 다음에 일상적인 거, 일상적 밑줄 모습에만 관심 두었어. 대중이란 이름으로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어디에 주목하였어? 일상에 주목했대요. 일상의 주목, 그들을 주인공으로 삼은 것이다. 대중들. 포토리얼리즘에 의해 일상적인 순간과 장면들이 기념비적인 성격을 지니게 된다고 평가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자, 다시. 왜 그렇게 평가한데 일상적인 그 평범한 모습들을 자기들의 변형과 재구성을 통해서 특별한 순간처럼 느끼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념비적인 성격을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했대. 즉,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즉 이런 말 나왔죠. 앞에 잘 모르겠으면 즉 뒤에 다시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얘들은 요약해주고 정리해주는 거야. 뒤를 잘 보면 이해가 쉽게 됩니다. 포토리얼리즘은 사실적이면서 동시에 뭐 하기도 했대? 비현실적. 밑줄. 그죠? 일상을 정지된 시간 속에서 영원히 현존하게 했대. 그래서 평범한 삶이 지니는 가치 밑줄. 평범의 가치를 보여주려고 했대. 어머, 나 글씨. 미안해. 이렇게 평범함의 그 가치를 보여주려고 했다까지 하면 되는 거. 우리 그럼 밑줄 치면서 우리 보았었어요. 뭐가 나왔었냐면 1번 단락에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건 뭐예요? 예전에는 구상회화 였는데 구상회화가 이제 묘사 그대로 하는 거였지. 그랬는데 사람들 19세기 지나가면서 초현실주의의 팝아트 이런 것들이 나왔어. 추상적인 거, 주관성 이런 것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그런데 오히려 그걸 감상하는 대중들은 여전히 구상회화, 즉 잘 표현하는 것 있죠.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대. 그러다 보니까 기억이라는 포토리얼리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 사람들은
눈으로 본 것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뭐를 사진을 보면서 그리더래.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 클로즈업해서 어떤 그 물체를 탐구하고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 그다음에 그다음 클로즈업해서 뭐 분석해서 그렸고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로 포토리얼리스트들로 클루스라는 사람, 그다음 블랙웰이라는 사람, 에스테스라는 사람들 나왔어. 그래서 리얼리즘의 완성은 인간의 몫이야. 너무 그냥 기계처럼 하는 거 아니냐. 이거 예술이라고 볼 수 있느냐. 사람들이 얘기했더니 완성은 누가 하는 거야. 사실 이걸 보고 표현하는 건 화가가 하는 거잖아. 그걸 해석하는 건 화가야. 그래서 화가들이 변형도 하고 재구성도 하면서 그리는구나라고 이야기를 했거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술 장비를 도입하기는 했지만 그 과학 기술을 찬미하려는 건 아니었고 평범한 인간의 모습, 그 속에서 일상적인 모습에서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려고 했었어. 그쵸? 다 정리됐어요. 자, 그럼 우리 1번, 2번, 3번, 4번 문제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자, 선생님 1번 문제를 어디다가 적을까? 우리 파란색으로 좀 할게요. 자, 1번 문제 여기다가 하겠습니다. 자, 1번. 윗글에 대한 이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래서 그러면 내용 적절성 묻는 문제죠. 그럼 1번부터 볼게요. 동그라미 1번. 보기 선지 1번. 팝아트는 대상의 재현을 중시하는 회화의 경향을 극복하고자 하는 구상 회화래. 팝아트가 구상이었어? 아니, 추상이었지. 그래서 팝아트는 해서 구상의 한 부분이다 해서 구상 X. 그러니까 구상에서 넘어간 주관성을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였어. 팝아트는. 그죠? 그래서 50년대 팝아트가 나왔다 했고. 그다음에 2번 볼게. 포토리얼리스트들은 이 사람들은 포토리얼리즘 했던 그 사람들은 인상주의자 누구? 모네. 그때 그래서 눈으로 그린다라고 얘기했잖아. 얘들을 비판했다 그랬지. 근데 어떻게 비판했대? 인상주의자들이 인간의 상상력에 의존하여 아니 얘가 뭐에 의존한데 상상력이 아니고 어디에 의존한다 그랬지? 눈에 의존한다 그랬지. 여기 들렸잖아. 상상 X, 눈.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 포토리얼리스트들은 정치적 활동을 위해, 아까 전에 70쪽 제일 위에서 두 번째 줄에 우리 정치적, 사회적 그거 X하고 뭐였냐면 일상적인 거 그리려고 했다 그랬어. 그치? 정치 X야. 아니었어? 자, 그럼 4번, 3번 그린 거다. 자, 4번.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에 주목한 포토리얼리즘 작품들은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에 주목한 거 4번 단락에서 이야기했지. 기념비적인 성격으로 승화시킨 것. 그래서 이거 기념비적인 것이야. 왜냐하면 사실적이면서 비현실적이고 이런 이야기 했었죠. 그래서 그 4번 단락에서 나왔던 그대로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얘는 맞아요. 그러면 1번에는 다 몇 번? 4번 체크되고요. 자, 5번에는 어디가 틀렸는지 보세요. 포토리얼리스트들은 작가들이 개인적 경험이나 정서를 반영하여 구상하는 것을 부정했니? 아까 포토리얼리스트였던 누구 에스테스라는 사람은 나는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은 그리지 않는다 그랬어. 경험 안 하면 안 그린다. 이 말은 나의 경험을 중시한다는 거거든. 그치? 그럼 5번에 어디? 부정의 X. 5번에 왜 이래? 부정의 X지. 그죠? 그래서 1번에는 답 몇 번? 4번 됩니다. 자, 1번에 4번 체크하셨죠? 자, 2번 볼게요. 2번.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동그라미 선지 1번. 기억은 뭐였죠? 우리 아까 전에 여기다 표시했던 뭐였더라? 추상회화는 작가들의 사유도리에 불과하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대. 그래서 감상자들이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작품에 대해 일부 예술가들의 회의. 이걸 감상자들을 왜 선호하지 않아. 그래서 이거를 회의적인 시각에서 보고 다시 구상회화로 돌아가려고 했던 거죠. 그럼 1번에는 맞네. 그죠? 그 다음 2번. 니은은 신체의 일부를 물체로 인식하고 니은 클로스라는 사람은 얘를 헤드라고 해가지고 인식하고 그 특성을 탐구하고자 했대. 또 얘도 맞아요.
글로스 아까 이야기했던 거. 자, 3번. 디귿은 사진이 일상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물성에 대해 새롭게 인식할 수 있도록. 자, 디귿은 누구였냐면 신비로움. 그래서 신비로움 느끼게 해준다라고 이야기했죠. 얘도 맞아요. 자, 그러면 4번에 리을은 자신의 그림이 대상을 사실적으로 재현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리을이 누구였는데 블랙웰 이 사람은 분석하고 표현하는 것을 누가 해? 화가 하는 것이야. 그죠? 사실적 제형만 아니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해석한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맞아요. 그럼 5번이요. 미음은 회화에 비해 사진에서 다룰 수 있는 대상이 제한적인가요? 아니요. 이런 이야기 잠시만요. 자, 이거 좀 치고. 자, 여기 보시면 에스테스는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회화에 비해 사진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이 제한적 아니고 변형하고 재구성하면서 비현실적인 요소까지도 이야기한다 그랬어. 사진에서는 비현실적인 요소가 나오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X. 그럼 답은 몇 번? 2번에 5번. 됐죠? 자, 그러면 3번 볼게요. 3번에서 보기가 나오네요. 보기와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럼 보기를 잘 읽어도 문제를 풀 수 있어. 그치? 자, 보디리아르 뭐 이름도 어렵네. 보드리아르 이 사람은 시뮬라크르와 시뮬라시움 나 정말 처음 들어봐 얘들아. 근데 문제는 풀 수 있다니까. 그지? 그래서 3번에서 시뮬라크르라는 것이 있고 시뮬라시옹이라는 것이 있대. 시뮬레이션 얘기하는 건가 봐. 나 발음 정말 방금 좀 그랬지? 시뮬라시옹이라는 것이 있대. 자, 그래서 여기에서 원본의 복제물, 이걸로 시뮬라시옹이라고 부르고, 얘는 파생실제라고 부른대. 얘는 실제와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 사실성 가진 복제품. 이런 것들을 내가 사뮬이라고 적었네. 시뮬라시옹이라고 불렀대. 얘는 하이퍼 리얼리티를 가지고 얘는 실제가 파생 실제로 전환되는 작업을 시뮬라시옹이라고 이야기한대. 그 작업을 그렇게 불렀대. 자, 그러면 시뮬라크르의 개념을 처음 제시한 사람은 플라톤이었대. 보 어쩌고 저쩌고 이 사람은 이렇게 봤고 플라톤이라는 사람은 이 개념을 처음 가지고 왔는데 얘는 어떻게 봤었냐면 시뮬라크르를 실제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대. 얘는 실제 없어 라고 생각을 했대. 그래서 가상의 것 밑줄 가상의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플라톤은 현실은 세계의 원형인 이데아의 복제물이라고 원래가 생각하는 우리의 이상 세계의 이데아가 있고 지금 이 현실은 그것을 복제한 것이 우리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이야. 그럼 그 안에서 다시 복제한 것이기 때문에 회화는 그냥 시뮬라크르 이런 것들은 의미가 밑줄 없대. 이렇게 생각을 했대. 이거에 대해서. 시뮬라크르에 대해서. 그래서 자, 이런 플라톤의 시각과 달리 보드리아르는 현대에는 시뮬라크르가 독립된 뭐를 가지고 있어? 이 사람은 그 아저씨는 어떻게 생각했대? 의미가 있어. 어떤 거? 독립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야. 또 다른 실제이고 얘는 또 다른 원본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보기에서는 얘들이 두 사람이 다르게 생각했다라는 보기가 나왔고 이거에 대해서 선지 1번부터 보겠습니다. 플라톤의 시각에서 실제와 완벽하게 똑같이 그려진 회화라고 하더라도 플라톤은 얘를 의미 없다 그랬잖아. 얘는 뭐에? 가상이야. 똑같은 복제물 가상이야. 맞죠? 그 다음 2번. 지금 동그라미 그렸는데 이상하게 됐어. 자, 2번. 플라톤의 시각에서 역시나 플라톤의 시각에서 하이퍼 리얼리티를 지니는 포토 리얼리즘, 하이퍼 리얼리티, 시뮬 어쩌고 저쩌고 그거. 자, 그거는 세계의 원형을 복제한 것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어? 아니, 가치가 있는? 아니요, 없는. 쉬운 문제였죠. 그래서 답은 몇 번 되는 거예요? 2번 되는 거예요. 그죠?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얘는 2번 체크하고 그냥 지나가시면 되고 나머지는 3, 4, 5번 읽어두시면 되겠어요. 꼭 읽어주세요. 자, 그 다음 4번 보겠습니다. 지울게요. 자, 그러면 몇 번이야? 4번. 아이, 얘들아, 이거 왜 이래. 미안해. 자, 4번이요. 자, 4번 보겠습니다. 자, 4번에서 수행 과제를
냈어. 그림이 이렇게 보이지. 그다음에 수행 과제가 뭐였냐면 포토리얼리즘의 경향성을 반영한 작품을 내라라고 했는데 얘가 이제 사진을 내고 그 밑에 뭐라고 했냐면 제가 그린 이 그림은 포토리얼리즘 작가 중 한 명인 자 줄 쳐볼까? 누구? 에스테스. 그 사람을 의식과 작법을 쫓아서 그린 것이야. 땡땡 빌딩 앞에 풍경을 여러 각도에서 사진 찍고 밑줄. 얘의 특징이 뭐냐면 각도를 여러 개 달리해가지고 우리 3번 단락에 나왔었어. 각도를 달리해서 나온다라고 했어.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사진들을 그 다음 또 어디 밑줄 각도. 자, 그 다음에 어디 프로젝터로 캔버스에 사진 찍어서 프로젝터 밑줄. 자, 프로젝터 캔버스에다가 투사해가지고 그거 위에다가 바로 밑그림 그리고 색칠도 거의 그대로 했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엔 유화 물감으로 색을 칠했어. 실제 모습과 비슷은 해. 자, 비슷해. 자, 그런데 언뜻 보면 같아 보이지만 빌딩 앞의 줄쳐 도로의 꺾임. 빌딩 앞에 도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빌딩이 이렇게 있는데 얘들아 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어. 그치?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건물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그 앞에 도로는 이렇게 가야 돼. 그런데 도로의 그림이 이렇게 꺾이는 걸로 그렸단 말이야. 왜 그렇게 그렸어? 도로의 꺾인 밑줄. 그래서 도로를 꺾이게 해서 현실을 뭐 했대? 변형했대. 변형. 해서 표현한 그림이다. 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각각 밑에 1, 2, 3, 4, 5번 선지에서 에스테스 혹은 포토리얼리즘의 특징이 아닌 걸 찾으면 돼. 그럼 얘는 그거에 잘 찾아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1번 볼게. 기술 장비 활용했지. 기술 장비 활용. 뭐 프로젝터 활용했단 말이야. 동그라미. 그래서 사실적으로 보일 수 있었고. 자, 그다음 2번. 빌딩 앞에 도로의 모습을 통해서 각도 달리 밑줄. 도로의 꺾임을 보면 현실 달리했고 각도를 달리했다. 그 각도 달리한 게 에스테스의 특징이기도 했다. 여기 나와 있었잖아요. 그래서 3번 단락에서 그럼 각도 달리 밑줄 하시고 여기 또 맞아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시점, 다시점을 활용했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그 다음에 3번. 인간의 시야로 한눈에 파악할 수 없는 장면을 한 화폭에. 인간의 시야로 한 번에 담아낼 수 없는 것을 한 곳에다 그린 거. 그래서 신비롭고 새로운 느낌을 준다라는 게 포토리얼리즘의 특징이었어. 그럼 얘도 맞아요. 자, 그럼 4번. 그림 그리는 사람의 주관성을 배제하고 얘들아 그걸 변형하고 재구성하는 거 누구였어? 그게 화가의 몫이야. 인간의 몫이야 라고 이야기했던 거지. 그럼 변형하고 재구성 여기가 뭐가 들어가는 건데? 여기가 주관적인 것이 들어가는 거지. 해석. 그죠? 그러면 4번에 어디가 틀렸어? 주관성 배제 X. 주관성 배제가 아니라고. 그걸 해석하고 변형했다는 것에서 벌써 그건 주관성이 들어간 거야. 답은 몇 번? 4번이야. 그치? 그 다음 5번. 변형하여 묘사해서 일상의 풍경을 새롭게 인식하게 했대. 그게 뭔데? 일상을 새롭게 인식하게 한 평범한 것에서 가치를 찾은 게 포토리얼리즘의 특징이었으니 아닌 것은 4번만 체크되시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문제까지 다 풀이되셨습니다.